집값이 이대로면 3년 뒤 폭등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주택 인허가 감소율 24.7%예요. 와, 괜찮을까요? 주택 인허가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인허가가 나고 나서요. 보통 1년, 2년, 3년 후가 되면 입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허가가 줄어들면 3년 후에 쉽게 말하면 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집값 폭등을 불러온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한번 보실래요? 실제를 보면 이게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2015년만 하더라도 76만 5천 가구였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65만 3천 가구.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을 겹치면서 최악이 떨어졌죠. 48만 8천까지 2019년에 떨어졌고요. 2020년 보세요. 45만 8천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부동산을 적폐 세력 삼아서 인허가를 안 해준 그 바람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예. 지금 2020년부터 3년이면 지금이죠. 지금의 인허가 물량이 적으니까 집값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대출 분위기도 완화해 주고요. 또 경기도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집을 사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2021년에 54만 5천 가구가 됐고요. 2022년에 52만 2천 가구.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50만 가구는 훨씬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집값에 타격이 없고요. 서울에서만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5만 가구 정도는 공급이 돼야지 서울의 집값에 공급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예요. 15만 8천 가구예요. 이대로라면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2023년은 35만 가구를 넘지 못하는 역대 최저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도 24.7%가 떨어진 수치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공급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에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3년째 집값이 폭등한다는 말은 지금 이 말이 저는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주택 인허가 실적이 이 정도잖아요. 착공은요. 착공은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착공도 말입니다.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지금 많이 줄어들 때는 50%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50%까지. 왜 착공이 50%까지 줄어들까요? 건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짓는 것보다 좀 이따 짓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좀 이따 짓자 이 말이 결국은 착공을 뒤로 늦춘다.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입주가 늦어진다. 공급이 늦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째 집값이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시장도 보면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서울 아파트값만 하더라도 지금 7월 31일 현재 이번 주죠. 이번 주 현재 보면 1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0.03%가 올랐는데 7월 31일에는 0.09%나 올랐습니다. 이제는 대세 상승기라는 말이 통해요. 대세 상승기라는 말. 제가 우리 집값이 변곡점에 있다.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지금 집값은 0.0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권은 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 이번 주에 0.08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처음 올라갔거든요. 0.01로.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아파트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국 아파트도 지금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3주 연속 서울 수도권이 오르니까 6월 26일에 0.00%가 기록을 하더니
7월 17일에 0.02% 그리고 이번 주에는 0.03%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집값까지 올라가죠. 게다가 거래량도 많이 느는 추세예요. 아직까지는 역대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6월 현재 3,835건이 거래가 됐고요. 7월에도 2,05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7월에도. 오늘이 8월 4일입니다. 벌써 2,050건이면 한 달 동안 신고를 하면 이게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예, 작년 10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59건이었어요. 그것이 11월에 729건, 올 1월에는 1,418건이에요. 그리고 3월에는 2,983건이고요. 5월에는 3,423건이고요. 6월에는 3,835건입니다. 거의 4,000건에 육박했습니다. 그럼 7월에 또 올라가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이게? 8개월째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값이 거래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자산시장에는 지금 변동이 왔고요. 그 변동의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직도 시장은요 2008년에 집값이 올라가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의 시장을 한 번쯤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요 저는 3년 뒤 공급이 부족해서 폭등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인허가 실적이라든가 착공 실적이라든가 계속해서 줄어드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이게 계속해서 저는 올라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담되거든요. 이자 폭탄 저는 부담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자 폭탄이 시장에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급하게 지금 반드시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12월 때 그때 집 사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집 사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실제 시가보다가 적게는 30% 많게는 40%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극극 금매가 나가고 이러니까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시장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임장하자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에게 어떤 구독자분에겐 저도 혼이 많이 났습니다. 집값 부추긴다고. 혼도 많이 났지만 제 말이 맞았잖아요. 결국은요. 그때가 가장 많이 떨어진 거다. 그게 맞았잖아요. 앞으로 말입니다. 금리가 인하할 거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아주 지독하게 몰려오는데요. 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올립니다. 이게 여러분 급하게 계속 말입니다. 저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말입니다.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값 산다고 집 산다고 전부 난리예요. 요즘도요. 요즘도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은데 제가 말리거든요. 왜 말리느냐? 제가 말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자 폭탄 감당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시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입니다.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 제 이야기를 곱씹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 말씀 오늘 다시 올립니다.